자, 특검이 소환한 다음 날 김 여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오는 12일에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운명의 장난처럼 조국 전 장관,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수사했던 수감 중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면 국무회의 의결도 같은 12일입니다. 같은 날 이 두 사람의 운명이 뒤바뀔지 모릅니다. 묘한데 일단 특검 얘기부터 좀 함께 보시죠. 어제 오후 1시 21분 영장 청구했어요. 자본시장법 위반, 정치자금법 위반, 알선 수재, 사상 초유 전직 영부인 구속 시도입니다. 전직 영부인을 구속하려 한 건 이번이 역사상 처음입니다. 12일에 영장 실질 심사 예정돼 있습니다. 자, 이제 기각이냐 발부냐의 관건인데요. 이르면 12일 밤에 나올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전직 대통령 내외 둘 다 모두 구속시키는 초유의 일입니다. 초유의 상황이 계속 갱신의 갱신.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 구속시켜놨죠. 김건희 특검이 지금 김 여사에 대한 영장도 청구했잖아요. 그러면 요 전직 대통령, 직전 대통령 내외 두 명을 모두 다 구속시키는 현 정부가 초유의 일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. 자, 일단 특검은 김 여사를 소환해서 추궁을 했고 김 여사는 해당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. 자, 이 상황에서 영장이 청구된 거거든요. 과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정법전, 법조계에서 봤을 때 네네. 자, 지금 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돼 있고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지만 10명이 에워싸서 앉아있는 의자채 들어서 강제 구인하려다 윤 전 대통령 바닥에 떨어지고 어깨 다쳤다 이러고 특검은 결국 강제 구인 못하고 그러던 와중에 부인에 대해서 김 여사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어요. 네네. 자, 법원이 발부할까요 안 할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요, 그 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했어요. 네네. 하지만은 조사를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더 하고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 예상이 또 빗나갔습니다.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 김건희 특검법을 보면요.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 혐의가 16개인데요. 그중에 3개는 뭐 관련 사건들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13개고요. 그다음에 이걸 또 중복되는 것들 좀 추리면 한 7, 8개 정도 된단 말이죠.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나 뭐 명태균이나 그런 그 혐의 외에도 뭐 양평고속도로 공지구, 뭐 대우조선 파업 불법 개입, 그다음 선거 부당 개입, 뭐 무상 여론조사, 뭐 이런 것들 쭉 있었단 말이죠. 네네.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그 조사가 됐을 때에는 도이치모터스, 명태균, 그다음에 건진법사 요 정도만 그 조사가 된 걸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양평이나 뭐 이런 것들 더 추가 조사한 이후에 영장을 청구할 거로 생각을 했고. 아, 그러네요. 근데 그런 거 가기 전에 일단 먼저 영장부터 쳤다. 그 왜 그러냐면은 이왕 영장을 청구했으면 법원으로부터 발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네. 그럼 발부를 받으려면 혐의가 3개 가지고 발부 요청을 하는 것보다 한 7, 8개 정도 이런 혐의가 더 추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구속되어야 됩니다.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쉬울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한두 번 정도 더 소환 조사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영장 청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특검은 제 생각과는 다르게 일단은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다음에 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구속된 상태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양평고속도로 이런 것들을 추가로 조사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구속 기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 법원에서 어떻게 화요일에 판단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정 변호사님께 보시기에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습니까? 아니면 기각 가능성이 높습니까? 일단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일단 도이치모터스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그 김건희 여사가 그 주범은 아니거든요.
방조 범위니까 그 도이치모터스 것만 가지고는 구속할 만한 그런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명태균 씨 관련해 가지고는요. 그 명태균 씨도 구속됐다가 이제 그 구속 기간이 다 끝나가지고 지금 풀려나 있는 상황이고 김영선 전 의원도 구속됐었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그 통일교회 세계본부장도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관련자들이 구속영장이 다 발부된 것들을 봤을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될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렇군요. 자, 특검이 여러 가지 혐의를 두고 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명태균 씨의 어떤 입김이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공천 개입 의혹과 통일교 인사로부터 갖은 청탁을 받은 건 아니냐, 청탁을 들어준 건 아니냐, 뭐 여러 가지 금품을 받고라는 의혹 등등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. 일단 김 여사 측 해명도 좀 한번 볼게요. 친오빠의 장모 집에서 압수된 물품들에 대한 김 여사 측 해명입니다. 반클리프의 아펠 목걸이, 10여 년 전 홍콩 거리에서 모친에 선물하려고 샀던 모조품이다. 이우환 화백, 내 거 아니다. 나 같으면 저거 안 산다. 안 산다고 하셨군요. 현금 1억, 내 돈 아니다. 라고 했습니다. 자, 이우환 화백 그림하고 현금은 사실 법조계에서도 특검이 이것저것 지목했다라는 비판적 대목이 있습니다.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죠. 샤넬, 그러니까 통일교 인사로부터 법사를 통해 행정관에게 전달됐다는 샤넬 신발이 다른 신발과 백과 신발로 뒤바뀌었는데 이 사이즈 논란이 있었잖아요. 여사 발과 안 맞는다. 그런데 특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행정관이 바꿔간 신발이 유럽 기준 39다. 샤넬에 물어보니 특검이 한국은 260mm다. 김 여사의 발 크기와 맞다. 김 여사 39, 샤넬 39는 한국 기준으로는 45에서 55mm. 김 여사 발 안 들어간다. 특검은 어떻게 넣으면 들어간다. 김 여사는 너 발 안 들어간다. 지금 이런 상황. 신데렐라니 아니냐. 뭐 그 상황인데 이거 참 뭐 묘하게 됐는데 박정호 의원님 이거 뭐 법원에서 그 샤넬 신발 갖다가 신겨보고 맞으면 구속, 안 맞으면 기각 뭐 이럴 수도 없고 근데 묘하게 사실은 저 신발이 누구 신발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. 이 청탁과 관련한 유일한 뭐랄까 특검의 어떤 증거랄까 그게 이제 저 신발인 거고 목걸이는 지금 가품이니까 진품은 못 찾은 거고. 야 이게 사이즈 논란인데 박정호 학원의 원장님이셨으니까 유럽 기준 39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? 좀 모르겠어요, 저. 뭐 저 업체에서 260이라고 얘기를 했고요. 네. 이미 특검들이 가서 조사를 했을 때 10개의 신발이 다 260이고 같은 사이즈로 나왔어요. 근데 저런 걸 보면 아까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뭐 여러 개를 가지고선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미 세계가 너무 확고하고 또 이런 거 영장 발급할 때 제일 문제는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런 거 아니겠어요? 네네. 계속 거짓말을 해서 거의 리플릿 증후군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거짓말을 거짓말로 메꾸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특검이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으로서 증거 확보를 많이 해놓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구속영장이 바로 발부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고요. 뭐 저 하나하나에 입증하는 것들은 앞으로 특검이 해나갈 일이지만 너무나 명백하게 디올백 받았다고 샤넬백 받았다가 그걸 돌려줬다 이렇게 하는 건 이미 받았다는 거를 했는데 받은 적이 없다를 얘기를 하고 저 반클리프 에펠인가요? 뭐 저 명품 목걸이에 대해서도 시기가 안 맞게 얘기를 하고 또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것도 권오수 회장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정황적 증거와 또 여러 가지 그 상황 법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증거가 드러났어요. 그때 유일하게 피해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예. 것들이 증거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범죄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건과 증거 일멸을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발부될 것 같고요. 네.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는 태도예요. 그
윤석열 남편이죠.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그 모습 이런 것들이 일말에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었는데 그래도 권위가 좀 있고 그래서 마지막 좀 그래도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 그동안 하는 쭉 행동들을 보니까 아 이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됐기 때문에 부부가 첫 번째로 그러니까 둘 다 구속되더라도 국민들이 많이 이렇게 애석해하고 그럴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양 변호사님. 지금 그 유럽 직구 사이트에 제가 지금 들어가 보니까 유럽 사이즈, 그러니까 유로 39, 유럽 39는 한국 사이즈 255mm라고 나오네요. 그러니까 그 브랜드에 따라 다르지만 268 사이즈를 갖고 있는 분이 255 신발이 맞을 경우도 있고 260 신는 발 사이즈 신는 사람은 유럽 사이즈 40을 신는 경우도 있고 그 경계래요. 이 유로 39가 255mm와 260 사이래요. 그러니까 이게 60이냐 255가 맞냐 이걸 고민할 필요 없이 전에 김유정 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에 신겨보면 됩니다. 네. 12컬레 다 신겨봐서 발이 뭐 맞으면 본인 신발인 게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근데 뭐 너무 안 맞아서 막 헐떡헐떡거릴 정도로 말이 크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 게 아닌 게 되겠죠. 근데 사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. 결국 저 샤넬 12켤레의 구입 출처 그 구입하게 된 돈이 어디서 나오게 됐느냐를 그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지 이게 12켤레는 이제 김 여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발이고 저 유로 39는 이 통일교 인사가 건네서 교환했다라는 그렇죠. 나와 있는 그 신발 사이즈죠. 그러니까 39 사이즈든 사이즈든 결국 그게 어디로 흘러갔고 돈이 어떻게 출처가 됐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은 그 돈이 결국은 청탁 목적으로 그러니까 통일교의 어떤 그런 민원 처리를 위해서 그런 일종의 뇌물 목적으로 줬다는 것을 진술이 나왔으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. 사실 김 여사의 말이 이거 말고도 지금 그 반클리프 목걸이 같은 경우도 뭐 2010년에 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 15년에 출시된 거 아니 존재하지도 않았던 거를 구매했던 걸로 이 말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진술이 자꾸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는다. 사실이 하지 않는다라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군요.